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종보 제가동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제가동 중단을 공식화했기 때문인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K리그2가 올 시즌 명문구단의 합류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관중수가 20% 넘게 늘었습니다. 옛 아산문화재단을 리모델링한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여해나루가 임시 개관합니다. 세종보 제가동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세종보 제가동 중단을 공식화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최민호 시장은 이번 결정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우승 기자입니다. 월요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연 최민호 세종시장. 지난주 세종보 농성 현장을 찾아 환경단체에 세종보 제가동 중단을 약속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향해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세종보가 지역의 핵심 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세종시와 시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 정부의 세종보 정상화, 즉 탄력적인 운영 방침을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이 뒤집겠다는 일방적 통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해수부 이전도 그렇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종보의 효율적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던 중 제가동 중단을 약속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보를 둘러싼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논쟁을 서둘러 종결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가 한데 모여 대안과 방법을 찾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환경부 장관과 세종시장, 세종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공청회, 간담회 등 각종 민주적 절차를 밟아 아울러 세종보 제가동 반대를 주장하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세종보 인근 불법 농성장에 대해선 변상금 부과와 고발 등 법적 절차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세종보 제가동 중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종 시민 일부가 한두리대교 하부에서 보가동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 50여 명은 수자원 확보를 위해 세종보를 가동해야 한다며 환경단체의 방해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를 향해서는 1년 넘게 불법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환경단체에 대한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경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보제가동 필요성을 설명하던 중 반대 측 시민단체가 항의하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세종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상권 활성화 행사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SK 브로드밴드는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가입 혜택과 점포 홍보 등을 지원하며 세종시는 행정 지원을, 진흥원은 소비 촉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김성수 SK 브로드밴드 유선 미디어 사업부장은 세종시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 사례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원 삼성에 이어 올 시즌 인천까지 K리그 전통 강호들이 K리그2로 내려오면서 리그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는 팬들의 열기로 우리 지역 경기장 관중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천안 종합운동장. 경기장 주변이 파란색과 검은색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원정 응원에 나선 인천 유나이티드 서포터즈들입니다.
마련된 원정석은 경기 시작 한두 시간 전부터 가득 찼고 경기 내내 인천의 응원가와 함성이 경기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날 관중 수는 3,850명. 올 시즌 천안 종합운동장의 평균 관중보다 1,000명 이상 많았습니다. 저희는 매주 그냥 경기 있는 날에는 항상 홈이든 원정이든 계속 다녀서 제일 멀리 간 게 아마 부산, 제주도까지 가봤고요. 네, 그 비행기 타고 항상 먼 곳도 멀리 응원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2부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1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함께 하고자 해서 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올해는. 지난해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 이어 올해 인천 유나이티드까지 K리그2에 합류하면서 천안과 아산의 홈 관중 수는 모두 20% 이상 늘었습니다. 두 경기장의 최다 관중 수도 대부분 수원과 인천전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일 천안과 수원의 맞대결에는 평소 3배가 넘는 9,970명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명문구단의 합류가 K리그2 흥행에 보증수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목천 용현저수지에 묵논습지를 준공하고 생태복원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묵논습지 조성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습지 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 흡수 가치 증진 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작이 중단된 논 2,500제곱미터를 습지 형태로 복원해 탄소 흡수 효과와 습지 생물들에게 중요한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태적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 일대에 조성된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여해나루가 임시 개관합니다. 옛 아산문화재단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 여해나루는 미디어 아트 전시와 체험, 인문교류가 가능한 복합 문화관광 공간입니다. 정식 개관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천안시가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은 청소년 대상 성적, 음란 행위, 술, 담배 판매,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 금지 위반 등 총 16개 항목입니다. 1년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연간 4건을 초과하거나 6개월 이상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아닌 경우엔 제외됩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천안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양한 기억들이 있겠지만 예로부터 천안 삼거리가 유명합니다. 그동안 축제 등 행사장 일변도였던 천안 삼거리 공원이 남녀노소 누구나 힐링하며 즐길 수 있는 공원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달라진 삼거리 공원 이야기를 천안시 공원관리과 박송규 과장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박성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천안 삼거리 공원이 반세기 만에 가족형 테마 공원으로 네. 다시 조성이 됐어요. 네. 삼거리 공원이 갖는 상징성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예로부터 천안 삼거리는 서쪽으로는 호남으로 가는 길과 남쪽으로는 영남으로 가는 길, 그리고 북쪽으로는 한양으로 가는 삼남대로의 분기점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네. 또한 천안 흥타령 민요하고 능수버들의 유래, 박현수와 능소의 사랑 이야기 등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구전설화가 있는 삼거리에 1970년대에 처음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재조성으로 과거의 정체성은 보존하고 현대적 가치를 더해 천안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이자 도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잇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번 재조성에서 가장 역점, 핵심을 두고 추진한 사안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공원 재조성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거는
공원의 본래 기능 회복입니다. 네. 각종 행사와 주차장 위주로 쓰이던 곳을 자연을 즐기고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큰 나무들은 보존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곳은 백일장 숲과 잔디마당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작은 공연장 3개소와 미디어월 등 다양한 문화와 여가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여 네. 시민들께서 다시 찾고 싶은 가족형 테마 공원으로 만드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큰 틀에서 가족형 테마 네. 공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네. 어떤 부분을 강조하신 건가요? 공원 전체를 어울정원, 놀이정원, 물빛정원, 녹색정원이라는 4개 테마로 나누어 각기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울정원은 잔디마당과 선큰 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와 공연 등 문화체험이 가능하고요. 놀이정원은 아이들을 위한 숲속 빌리지 놀이터, 자연 놀이터, 싱싱 놀이터와 모든 세대가 이용 가능한 온누리 건강터도 함께 배치했습니다. 네. 물빛 정원은 충청남도 문화재인 영남루가 있는 삼기제와 수변 놀이터와 음악 분수 등이 있는 신삼기제에서는 물을 이용한 체험도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테마 중에 신삼기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우리 천안 삼거리 공원을 네.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신삼기제는 삼거리 방죽으로 불리는 삼기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예, 물의 높낮이와 이용 시기에 따라서 음악 분수도 되고 바닥 분수, 물놀이장 아니면 거울 연못이라고 해서 비춰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네. 광장으로도 변화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낮에는 아이들이 물놀이터이자 이제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저녁이면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음악 분수쇼가 또 펼쳐집니다. 자, 사실 공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네.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공원의 핵심 시설 중 하나가 바로 놀이정원입니다. 네. 국내 최장 41m 길이 하늘길 놀이시설인 숲속 빌리지 놀이터하고 잔디 언덕과 나무를 이용한 놀이시설, 모래 등으로 꾸며진 자연 놀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함께 오시니까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아이들 노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도록 중요하죠. 예, 네. 주변에 그늘막 등 휴게 시설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원래 휴식 공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주차나 휴게 공간, 특히 보안 등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하 주차장 1개소하고 지상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해서 대형 버스 9대와 소형 차량은 315대 그렇군요.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산책로 주변에 파고라와 등의자, 판매 시설 주변에도 간단한 도시락이나 간식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테이블도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서 공원 내 가로등과 조명기구 1170여 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109대의 CCTV를 그렇군요. 설치하여 네네. 통합간접센터와 연계 야간에도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시민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네, 천안 삼거리 공원은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시는 다른 분의 안전을 위해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은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쓰레기 대가져가기 등 공원 에티켓을 함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천안 삼거리 공원이 정말 반세기 만에 새롭게 재탄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도 전 세계인이 찾아와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자리 잡길 바라겠고요. 과장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신도시에 새로운 금강 횡단교량이 들어섭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교통 혼잡 해소와 도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건설 계획을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을 잇는 햇무리교입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면서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들어설 경우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의 추가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행복청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근 신설 위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신설 교량은 햇무리교와 금강 보행교 이응다리 사이에 건설됩니다. 금강 북측의 수목원로와 남측의 국책연구원 1호를 잇는 길이 713m, 왕복 4차로로 계획 중입니다. 또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 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 1호는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대전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담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통학로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치를 선정했다고 행복청은 전했습니다. 증가된 교통량에 따른 통학 어린이 안전이 저하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도 교통량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대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교량이 완공되면 국회 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이 분산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청은 기능뿐 아니라 도시 경관까지 고려해 새로 신설되는 교량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설 교량은 올해 주민 설명회와 환경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건설 계획에 반영하고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주차할 때 차량 앞유리에 남겨둔 연락처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천안시의회가 이를 막기 위한 차량 안심번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시청 인근의 한 주차장입니다. 차량마다 앞유리에 휴대전화 번호판이 놓여 있습니다. 이름과 직장 정보가 담긴 명함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긴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천안시의 이지원 의원은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연락처가 아닌 임시 안심번호를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의 일부 자치구와 대전 등은 안심번호나 QR코드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충남 보령시는 서비스를 도입한 지 7년이나 됐고 충북 제천시는 시행 4개월 만에 신청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여성 운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천안시에서도 시민의 일상 속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가 지원되기를 희망합니다. 천안시는 이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타 지역 사례와 예산을 검토해 도입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확 늘어난 사업비로 보류된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산시는 당초 계획했던 충무권역 커뮤니티 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아닌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 부지에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온천 효능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치유체험센터 조성을 추진한 아산시. 당초 올해 2월부터 음봉면에 위치한 충무권역 커뮤니티 센터를 리모델링해 오는 10월 단계별 온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산시가 확보한 사업비는 30억 원. 하지만 기존 건물을 온천 치유 프로그램 등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는 데 있어 확보한 예산보다 15억 원 이상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자 아산시는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확 늘어난 사업비에 재검토를 진행한 아산시는 결국 온천치유체험센터의 위치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충무권역 커뮤니티 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대신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 부지에 신축하기로 한 겁니다. 치유체험센터에는 온천 홍보 체험관과 스파 테라피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확보된 예산안에서 온천 치유체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중 재활 프로그램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만큼 위치를 변경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산시는 올해 안으로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연말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첫 국가사적으로 한솔동 고분군이 지정됐습니다. 한솔동 고분군은 5세기 백제시대 지방 최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유적 정비와 복원, 관람 편의시설 확충 등의 국가유산청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세종시는 단계적으로 관람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학교와 연계한 역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고분군과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한 야간 관광축제 개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세종시와 국가유산청은 오는 11월 1일 국가사적 지정 기념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천안의 대표적 호수공원인 천오지가 1년간의 재단장을 마치고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간 경관 조명을 개선해 밤에도 매력적인 공원을 만나볼 수 있으며 탁 트인 수변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공원 곳곳에 설치돼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천오지 인근을 지나던 옛 안성선 철길의 흔적을 살린 기차 모형의 시설물들도 들어서 역사적 의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BTV 뉴스는 아래 QR코드와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